정부가 오늘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 청약 등 조기 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7월부터 오는 2022년까지 경기도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등의 공공분양 아파트 6만 가구 사전 청약을 진행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화상으로 연결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수도권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구체적인 어떤 시간표가 나온 셈인데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공급이 없는 수요 억제 정책으로 이제 규제 정책 일변도였다는 텀으로 가시화된 공급 대책의 윤곽이 나온 겁니다. 네. 오늘 2022년까지 공급되는 24만 호 분양주택 가운데 6만 호입니다. 내년에 3만 호, 그리고 후내년 3만 호, 총 6만 호를 사전 청약하겠다는 건데요. 우선 내년 이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하반기 7월부터는 인천의 계양, 남양주의 왕숙, 부천의 대장, 고양의 창릉, 하남의 교산 등 연말까지 사전 청약을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질만 하고요. 특히 분양가가 인근 지역 대비 저렴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주변 시세 대비 적게는 30% 이상 저렴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사전 청약에도 많은 청약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소장님 그런데 공사가 일정대로 잘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청약부터 실제 입주 그러니까 이사하는 데까지는 최소 4에서 5년 정도가 걸리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그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은 결국은 전세로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게 그 수도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세 시장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그 의견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이제 관건은 정말 정부의 로드맵 일정대로 순조롭게 분양이 이어질까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들 3기 신도시는 공공부지입니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곳이긴 합니다. 문제는 이들 지역 가운데 상당수가 인근 지역의 반발, 환경단체 반발이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이 차질을 빚었던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추진력 있게 일정대로 밀고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요. 만약 하나 사전 청약을 받아놨는데 착공이 지연된다면 사전 청약자들이 이탈자가 생길 수 있고 또 이렇게 되면 정부의 공급 대책의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예정대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전세 시장은 불안합니다. 여전히 이제 입주까지는 적게는 5년에서 7년, 길게는 10년까지인데 그 사이에는 어쨌든 이제 이 전세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3기 신도시라고는 합니다만 아직 보상 시작도 안 한 곳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전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공급 물량이 제때 제 타이밍임에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 자, 소장님 이번에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서울 아파트 시장 분위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매매가 상승폭은 둔화했는데 매매 시장은 안정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정부도 오늘 이제 8.4 공급 대책 이후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나름대로 성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신뢰하고 있는 이 감정원, 국토부 산하 감정원 자료를 보게 되면 8월 다섯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2주 연속 0.01% 강보합입니다. 특히 강남 4구의 경우에는 4주 연속 오름세가 멈췄다라는 겁니다. 전세 가격 상승률도 4주 연속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다라고 정부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제 실거래가도 이 통계로도 확인이 가능한데 상당 지역에서 가격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서초구에는 반포 자이를 꼭 집어서 7월 초에 비해서 8월 초 가격이 3억 원 이상 떨어졌다. 그리고 마포구에 있는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도 3억 정도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런 걸 보게 되면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과 수도권 매수 심리가 8월 들어서 관망세로 돌아서는 분위기는 맞습니다. 네.
소장님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한 게 앞으로 집값, 앞으로 전셋값이 어떻게 될 건지가 가장 궁금하거든요. 그럼 그동안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러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 한동안은 관망세를 보이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면 다시 집값이 뛰는 경향이 반복적으로 보인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8사 공급 대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현재까지는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신규 공급 없이 수요를 타단하는, 투기 수요를 타단하는 쪽으로 각종 세제, 청약, 그리고 이제 금융 규제를 가해 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래 이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거는 향후 정부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지속될 건가에 대한 이 관망 심리가 역력하다는 겁니다. 저금리 기조가 역력한 가운데 3천조 원에 달하는 부동 자금은 여전히 부동산 시장에 매물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투기적 수요로 해서 그동안은 투기 차단의 목표로 해왔다면 이번에 이 8사 공급 대책으로 일부 사전 청약을 미끼로 해서 가수요를 잡아놓은 역할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공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시장의 기대 심리를 어떻게 잠재우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공공주택 6만 채에 대해서 사전 청약을 진행한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고 앞으로 이 조치가 주택시장 안정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